네, 현대자동차가 이번 주 2026년형 유니버스를 공개했습니다. 단순 연식 변경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소버스의 트림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스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최대 주행거리 960km 정도입니다. 운행거리 380.4km 정도인 서울 경부 부산 노선 왕복 한 차례 운행이 가능하겠고, 초장거리면서 425km 정도인 서울 호남 완도 노선 왕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니버스 FCEV 자체는 2023년에 출시되어서 현재 수도권의 인천이나 경기도 쪽의 광역버스 노선에서 다니고 있고 대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부산 거제 간 2000번 버스에도 들어가 있고 호남고속 단거리 시외버스에도 도입됐습니다. 인천 소재 운수사의 인천공항버스, 그리고 김해공항 리무진에도 최근 도입됐죠. 그러나 기존 FCEV 모델은 전장 11.7m밖에 안 되고 일반형 시트 기준 승객 최대 40명 정도만, 우등은 25인승으로 도입된 사례도 있어서 약간 부족한 느낌도 있었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부족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번 주 공개된 2026년형의 경우 다릅니다. 전장 12m급 프라임 트림이 FCEV 라인업에 추가되었는데요. 주목해 볼 건 일반형 45인승도 지원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수도권 광역버스에서부터도 그렇고 고속시외버스도 40에서 41인승이나 44에서 45인승이 보편적으로 다니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보통의 우등버스는 승객 28명이 탈 수 있는 게 보편적인 걸 알 수 있는데, 요즘 세대 기준으로 전장 12m 이상 되는 모델을 주로 볼 수 있습니다. SD급은 프라임이고 HD급은 노블 그리고 EX형까지 영가형인 프라임 EX도 포함되죠. 예전이야 시외버스 운수사 가운데서 전장 11.7m급의 럭셔리 트림 우등도 사용됐다고 하지만 럭셔리 트림은 수년 전 이미 단종됐고요. 외부 디자인은 홈페이지에서 내세우는 프라임 광역버스형 모델은 주로 뒤쪽에만 스포일러 같은 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레강스형은 앞과 중간 쪽에 모두 문이 설치되고요. 홈페이지에서는 내부 사진도 볼 수 있는데 기존에 보지는 못했던 우등 시트가 사진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시트 디자인 자체는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볼 법한 디자인을 적용한 것 같고요. 기존 우등 시트 자체에는 컵홀더가 없었죠. 간단하게나마 물 같은 걸 들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번에 공개된 우등 시트는 컵홀더가 있어서 그물망에다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USB 단자음은 C타입도 가능하고요.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사실 생활적으로 놓고 보면 스마트폰 USB 연결 방식이 C타입으로 된 지가 이미 꽤 지났죠? 기존에 맨 뒷공간 스택 문제로 인해서 객실 공간이 좁아지는 문제도 있었고, 그 영향으로 시트를 적게 설치해두는 경우도 있었죠. 홈페이지에서 볼 때 프라임은 맨 뒷공간까지 최대한 확장이 됐고, 엘레강스 트림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맨 뒷자리가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도 티가 나서 엘레강스의 것은 맨뒤 시트가 좀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밖에 객실 천장이나 선반, 에어컨 루버 등은 SD급이라서 그런지 약간 보급형의 느낌은 납니다. 주로 전장 12m급 고급 좌석 버스가 필요한 데가 많을 겁니다. 광역버스도 12m급을 주로 쓰는 데도 있고, 고속시외버스는 말할 것도 없죠. 공항버스도 12m급 이상 모델을 쓰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수소버스에 대해서 바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림 확대였습니다. 우선 엘레강스 기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전장이 조금 짧은 걸 선뜻 도입하기가 망설여지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도입을 해도 객실 공간 문제 때문에 시트 수를 줄이는 걸로 타협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등형 시트 28개나 일반형 시트 44개를 넣기엔 여유롭지 않죠? 프라임까지 확대는 됐으니까 시외버스까지 좀 더 저변 확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렸지만 고속버스 쪽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일명 코버스 회원사들은 HD급을 정말 많이 쓰고 있죠. 오리지널 회원사들만 보더라도 차량 출고는 무조건 HD급이었는데 그게 유니버스 노블 같은 겁니다. 그런데 당장 수소버스 전고가 최대 3.74m, 내연기관 HD급은 스포일러 없을 때 3.49m, 스포일러 얹으면 3.55m예요. 고속버스까지 저변을 넓히기 위해선 HD급까지 수소버스를 준비해야 할 듯한데 하는 생각은 들지만, 만약 진짜 내놓는다면 3.995m에 달하는 일렉시티 더블데코와 타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수소버스는 이번에 트림 확대가 됐다고 하지만 또 다른 핵심 문제가 남아있죠. 수소 충전 시설이 아직은 전국적으로 대놓고 주요 시설보다 모자란 게 아닐까 싶은 정도인데 각 지역 터미널 내부나 근처에라도 수소 충전소가 다 마련되어야 수소버스를 전국적으로 더 운행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차량 가격 문제는 제외하더라도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없으면 시외버스는 보급이 어렵다는 건데 숙제로 남는 상황이겠지만 수소 충전소가 터미널 쪽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이상 디젤버스 출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부산의 수소버스도 남아 있습니다. 2개월 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두산 퓨얼셀이 오는 9월에 수소버스를 출시하는데 자체 테스트 기준으로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이상 운행할 수 있고 전장 12.3m, 전고 3.8m의 28인승 우등입니다. 결국 고급 좌석 수소버스를 두고 경쟁 체제가 될 것이지만 두산이 개발하고 있던 수소버스가 해외에서 조달받는 부품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고 부품 대부분이 수입산일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었죠. 두산이 자동차 제작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캐나다의 발라드 파워 시스템즈의 연료 전지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는데 현대차의 것보다 응답 속도는 떨어지나 내구성은 우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차가 공개되어 봐야 더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지만 정식 출시를 앞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첫 버스인 만큼 부족한 점은 많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앞으로를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만한 차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 유성 리뉴얼편 공개 예정입니다. 리뉴얼편은 기존의 에피소드에서 내용이 바뀌는 부분들도 있고 요즘에 맞춰 다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에피소드는 전면에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